그러니까 IRP 가입자 수도 그렇고 적립금 규모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결국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가요? 그 이유에 예.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? 예, 맞습니다. 예. 근데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. 첫 번째는요. 예. 가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. 그전에는 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를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2017년 7월 달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던 근로자, 그다음에 자영업자, 공무원, 뭐 군인, 교직원 이런 분들 소득만 있으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전 국민 IRP 시대가 열린 거죠. 그래서 일단 수가 느는 것 같고요. 둘째로 퇴직연금, 퇴직급여 수령 용도로 퇴직급여를 IRP에 넣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, 퇴직금 받은 거나 퇴직연금 받은 사람들이 그걸 IRP에 넣는 게 넣는 사람들이 많다. 이제는 그 퇴직연금 시행시기가 지금 10몇 년이 지나가지고요. 네. 여기서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 액수가 굉장히 적립금이 크거든요. 이 큰 목돈이 IRP로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오고 이게 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연금에 가까운 자기가 납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는 용도로 IRP 계좌를 사용하거든요. 약간 적극적인 분들이구만요. 그러니까. 맞습니다. 아. 그리고 그런 이제 노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저축하고 IRP를 합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그리고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요.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한도를 더 높여줬어요. 그래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그 연령에 따라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IRP의 세액공제 관련 정보, 그러니까 세액공제율이라든지 최대 한도라든지 그걸 갖다가 제가 다음과 같이 도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1%가 안 되잖아요. 이런 시대에 세액공제 13.2% 또는 16.5%라는 게 이게 보장된 수익이랑 마찬가지거든요. 이런 금융상품은 없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유만 있으시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이 IRP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또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에만 신경을 쓰고 그 IRP 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. 이런 보도들이 있고요.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연말이 되면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예금 통장에서 잔고 있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그때 IRP를 사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좀 방치해온 거에 대해서 요즘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? 강 대표께서는 전문가신데 네. 방치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. 이게 다른 분들도 네. 이 적극적인 운용 또는 네.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음. IRP를 잘 활용하시려면요. 먼저 이 상품이 태어난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게 정말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IRP의 용도는요.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굵게 보면요.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퇴직급여를 받았을 때 보통 목돈이 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밀어두는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. 근데 두 번째는 개인연금과 같은 용도.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넣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후 자금을 좀 더 많이 쌓기 위해서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거 세금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두 번째 강조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무조건 활용해야 될 계좌로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IRP의 용도가 퇴직급여,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일단 IRP에 넣어놓고 그걸 운영해 가면서 이제 꺼내 쓰는 그런 용도가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떼는 회사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더 추가 적립하기 위해서 IRP를 활용한다 이런 뜻인데, 그러면 우선 그 추가 적립 용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? 먼저 그 개인이 자유의사에서 넣는 이 자유납입이죠. 네. 이 추가 납입 용도를 설명드리면요. 네. 먼저 그 배경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. 네. 네. 이런 그 적립금의 액수만으로 이 노후가 풍족하기는 사실은 어렵다. 어렵습니다. 예.
작년에 65세가 된 국민연금 55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분이 46%밖에 안 되고요. 퇴직연금은 1인당 평균 적립금액이 3,200만 원. 그러니까 1년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.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평소에 직장인들이 IRP를 가지고 IRP하고 연금저축이 두 개를 가지고 잘 쌓아놓으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거든요. 예, 정부는 그래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. 예, 그렇습니다. 세제 혜택을 엄청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요즘 뭐 정부 세금 거들라고 난리인데 맞습니다.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초저금리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는요.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세제 혜택이라고 보거든요. 주는 혜택을 받자는 거죠. 뭐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주는 혜택을 받자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그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금융상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가입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용도가 뭐냐면 퇴직급여. 그러니까 퇴직급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죠.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IRP로 수령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인출해가 쓴다. 그래서 퇴직급여 수령 용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? 퇴직급여라고 하면 퇴직금하고 퇴직연금하고 합쳐서 하는 얘기죠. 그래서 아무튼 정년을 맞아서 받는 퇴직금, 퇴직급여를 말하는 겁니다. 직장인이 퇴직을 할 때요, 받는 뭐 퇴직금이라든지, 뭐 DC형이냐 DB형이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퇴직 당시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이 정도의 그 액수를 받거든요. 사실 요즘 생각하면은 옛날처럼 아주 뭐 큰 목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주 옮겨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도 그 퇴직금을 금융회사 일반 계좌로 받을 것인지 또는 그 IRP 계좌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. 그 퇴직금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직장인들은요. 55세 미만일 때는 무조건 IRP, 일단 IRP에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55세가 넘은 분들은 IRP하고 일반 계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는 IRP 계좌에 넣을지 아니면은 그 일반 계좌로 받을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거죠. 그런데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와 IRP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당연히 IRP 계좌가 훨씬 더 세금적인 이득이 크죠.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던 직장인뿐이 아니고 그냥 옛날 형태로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도 그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. 그런 얘기죠. 예, 맞습니다.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IRP 계좌에 넣어놓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어떤 세대 혜택이 있다는 건지 간단히 좀 소개해 줄까요? 예. IRP 계좌에 넣으면요. 일단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세가 퇴직금이나 연금이 크신 분들은 굉장히 커지거든요. 근데 일단 그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원금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죠. 그다음에 일반 계좌로 받으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고율에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고요. 만일 그 IRP 계좌에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55세 이후에 그 규정된 방식으로 나누어서 인출하면요. 연금 방식이죠. 이렇게 인출하시면은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% 절약할 수 있습니다.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그렇게 받으시면은 10년 이전의 것은 10년 이전에 받는 액수에 대해서는 30% 퇴직소득세를 깎아주고요. 11년 차부터는 40% 깎아줍니다. IRP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요, 뭐 여러 가지, 뭐 정기 예금, 펀드, ELB, ETF, 뭐 이런 다양한 상품을 이용해서요,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요.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여기서 생긴 운용 수익은 원금이 모두 다 인출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출됩니다. 그리고 인출할 때 이제 과세를 하는데요. 이때 과세율도 굉장히 낮습니다. 3에서 5%. 그러니까 큰 세제 혜택이 있다 이거군요.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노후자금을 국민연금하고 회사에만 내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또는 이미 준비된 그 퇴직급여를 소비자금화하지 않고 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형태로 받아 쓰기 위해서 IRP를 잘 활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IRP를 꼭 노후자금으로 뭐 고리타분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. 장기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그런 능력을 쌓고
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세금도 크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. 네.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. 그래서 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뭐 정말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지금과 같이 초고령화, 초저금리 시대잖아요. 이럴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혜택은요. 뭐니 해도 세제 혜택이고요. 세제 혜택을 받는 예, 거예요.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 제일 큰 거는요.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IRP하고 연금 계좌입니다.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요. 예,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. 국내 주식형 펀드는 원래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. 아, 예, 오히려 IRP 계좌에 운용을 하시면요.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거든요. 그래서 일반 계좌에 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. 이 IRP 계좌에는요. 해외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 이런 것처럼 이렇게 15.4%의 과세라는 이런 펀드들이 있거든요. 이런 상품을 위주로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. 더 크다. 예, 훨씬 더 크죠.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앞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55세까지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 단기 자금은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. 직장인은요. IRP 계좌에 여유가 있을 때 추가 적립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. 퇴직급여를 젊을 때 사용하거나 목돈으로 받아 쓰려는 욕심을 갖거나 그런 것만 참을 수 있다고 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진정한 그 노후 자금, 노후 목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까지 그러니까 IRP 계좌를 왜 지금 적극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IRP 계좌의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 그 지철원 연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. 대표님 수고 감사합니다. 많으셨습니다.